사상 최고치 기록을 지나가는 이번 역사적인 한 주간인데요. 다소 좀 숨고르기 양상도 나타납니다. 전략 세우겠습니다. 마켓인사이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도 그랬고요. 미국 증시도 조금 쉬어가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이 추수감사절 휴장이어서 약간 휴가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매수가 좀 외국인도 줄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경계론도 좀 나오는 시각입니다. 어떠세요, 차장님? 일단은 어제 정도의 조정은 참 이야기를 붙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나왔다. 이야기 붙이고 굉장히 많고요. 2% 3%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도 끝났고요. 대선도 끝났고 대선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대선은 끝났습니다. 네, 12월 3일 날 끝났습니다. 그렇죠. 대선은 결과가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나와서 이제 정권 이양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그럼요.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진 거고 앞으로 이제 정책도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재정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면서 외국계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벌써 경기 개선의 배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싸움에서 가치주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근데 이게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다는 거죠. 미국도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이런 것들만 주구장창 오르는 시장에서 11월 달은 소재 섹터가 전체 미국 시장을 한 6%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소재 섹터라는 것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쪽이 앞서고 있다는 것은 성장주보다 가치주, 경기 개선에 이제 사람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유는 다 있죠. 이쪽이 워낙 안 좋았다가 지금은 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재 섹터의 10월달, 11월달 이제 EPS 성장률이요 9%, 8% 이렇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을 해봐야 2%, 3%입니다. 평균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미국의 소재 섹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 국내 코스피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이제 외신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이유는 미국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는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죠. 힌트를 찾기 위해서 보는 거죠. 주식하는 분들은 다 미국 시장 어떻게 되나 보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과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한 0.6 정도 되는데요. 이 상관관계라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상관관계라는 거는 만약에 A라는 시장이 오르면 B라는 시장도 따라 오른다. 이게 무조건이면 상관관계가 1이고 그렇지 않으면 A라는 시장이 오르면 B라는 시장은 떨어진다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높을수록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 시장과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0.6 정도 되는데 소재 섹터와 코스피의 상관관계는 0.7 이상입니다. 그래요? 더 높다라는 거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간재라든지 이런 거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소재 섹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수출도 경기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건데 지금 미국의 소재 sek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코스피에서 의미하는 바가 꽤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제가 계속 한 몇 주 전부터 외국인 사는 경기 민감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이런 쪽이 굉장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어제 조정받은 것도 1시부터 외국인 매수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어제 오전장까지 외국인이 한 2,700억, 3,000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다가 그게 1,000억대로 쭉 돌아 한 2,000억 정도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확 꼬꾸라졌거든요. 기관의 매도는 계속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주니까 맞습니다. 지수가 하락 반전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지금 수급이라든지 지수의 키포인트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답은 나와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 어제 3천억 하니까 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서 장중에 한 3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확 무너졌는데 외국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시장 수익률을 좀 좋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장의 흐름 자체는 어쨌든 분위기는 위쪽으로 열려서 지금 물론 어떤 변수가 또 연말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크게 흔들릴 국면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고요. 자, 시장의 주도주는 결국 키워드는 외국인. 그 외국인이 뭘 사냐? 결국 일단은 이제 반도체 IT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소부장 쪽으로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뭐 비메모리, 낸드, EUV 뭐 얘기도 사실 섹터나 종목이 굉장히 많아서요. 소부장은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전략하고 어느 쪽을 좀 사면 됩니까? 네. 지금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쪽이 네.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억울한 게 삼성전자가 제일 못 올랐어요. 이제 올 한 해 수익률로 보면 TSMC가 40% 올랐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20% 올랐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절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싸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게 이런 대목이거든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미국의 반도체주 기술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고 가까운 나라 대만의 삼성전자 역할을 하는 TSMC도 40%가 올랐는데 외국인이 전 세계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TSMC 40% 올랐는데 삼성전자 20% 올랐네? 그러면 굉장히 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수급들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되면 반도체 사이클이 좀 회복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017년도 말에 고점을 찍고 2018년, 19년, 20년까지 계속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는 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또 팽배하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주력으로 한다기보다 앞으로 주력을 만들어가려는 비메모리 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에서는 내년도 비메모리 사업, 그러니까 파운드리라고 하죠. 21조 매출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소형 칩으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지금 뭐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이런 것들 지금 만들고 있고 내년에는 엔비디아의 5나노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애플도 자기네들이 직접 이제 칩을 생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설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파운드리의 중요성은 이제 2021년도에 되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쪽이 앞으로 유망한 섹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캐펙스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수입 데이터나 이런 거 한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입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계, 반도체 장비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설비 투자 때문에 그런 건데 내년도에는 디램은 13조 정도, 낸드는 12조, 파운드리에서 10조 이렇게 해서 30조 이상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투자하는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하는 반도체 장비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최근에 조금씩 반도체 장비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향 장비주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뭐 네. 테스라든지 PSK,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사실 차트 보시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삼성전자와 함께 시장의 주조주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익 계열 쪽도 요즘 얘기도 많고 삼성 쪽 납품 많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뭐 DDR5도 있고 이게 분야가 많아가지고 어렵죠. 기업도 많고요. 네. 예. 공부를 좀 하고 골라야 되는 그런 기업을 좀 선별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뜨겁습니다. 테슬라 효과가 좀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또 하나기술이라는 2차 전지 설비입니까? 장비입니까? 제조업체 상장하고 굉장히 강했군요. 2차 전지
근데 흐름들은 계속 강세로 갈까요? 어제는 조금 주춤했었죠. 예. 어제는 뭐 살짝 주춤했는데 전날은 뭐 그 전날은 LG와 삼성SD 대단했었고, 예.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죠. 중국에서 모델 네, Y. 네. 예. 상해 기가 팩토리에서 모델 Y를 LG화학 배터리를 채택하겠다. 네. 테슬라가 그런 이야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굉장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CATL도 그러게요. 아니고 네. LG화학의 배터리를 채택했다라는 것은 얼마 전까지는 이제 보조금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는데 기술력으로 극복을 한 거죠.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모델 3는 CATL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모델 3는 이제 승용차고 모델 Y는 SUV입니다. 이제 공차 중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량 중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CATL이 그 LG화학이 생산하는 NCM 계열, 그러니까 인산철이 아닌 NCM 계열을 생산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LG화학을 채택을 했다라는 것은 LG화학의 배터리를 채택했다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 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안 보이지만 테슬라가 어떤 회사겠습니까? 이 전기차에선 가장 앞서 나가는 이제 회사인데 그들이 같은 제품이 있는데 LG화학 거를 굳이 비싼데 중국에서 비난 여론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채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LG화학이 뭐 80만 원을 넘었어요. 그때 물적 분할한다라고 해서 막 난리였는데 결국은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라고 보면 지금 상반기에 좀 좋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 상반기에 엄청 좋았었던 BBIG라고 하죠. 뭐 성장주들, 뭐 인터넷 이런 쪽이 지금 8월, 9월 이후로는 별로 안 좋았는데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면서 근데 LG화학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주들은 지금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데 미국 정부라든지 우리 정부는 뭘 이용하느냐 경기를 살리는데 친환경, 그린 뉴딜 이런 거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주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인터넷을 사야 되냐 아니면 게임을 사야 되냐 뭐 바이오를 사야 되냐 이런 분들은 정말 선택하기 좋은 선택지가 2차 전지가 아닌가. 친환경에도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도 굉장히 크고 그런 쪽이 좋지 않나. 그래서 2차 전지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진칼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어제 심리가 있었죠. 그래서 한 일주일 안에 이르면 한 30일, 31일쯤 이제 결론이 날 거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좀 노이즈고 사실은 눌렸던 가운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요즘 반짝이 아니라 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항공주는 사실 이런 좀 결론이 나야 될 노이즈가 있어서 지난번에 좀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항공주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한항공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아나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합병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시아나가 좋은지 대한항공이 좋은지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네. 합병이 되는 쪽을 아시아나는 그렇지. 아시아나는 이제 합병해서 없어지는 회사고 대한항공이 흡수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대한항공만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병이 안 되더라도 지금 HMM을 보시면 한진해운, 현대상선, 뭐 양대 물론 이제 네. 강한 하이에나 회사가 있다 하나가 사라지니까 지금 치킨 게임이 끝나서 지금 엄청난 상승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대한항공이 안 좋을 건 전혀 없습니다. 주식적으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러면 많이 빠진 LCC는 어때요? 많이 빠진 LCC는 사실 올라올 땐 많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LCC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에 하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샀는데 그 회사가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큰 리스크. 그런 리스크를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피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적게 먹더라도 오래 살아남아 있으면 이제 기회가 있는데 뭐 한번 많이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꽝 돼서 그렇죠. 게임이 끝나버리면 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섹터, 턴어라운드 섹터를 접근하시는 방법은 무조건 이제 좀 덜 먹더라도 안전한 쪽, 누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쪽을 택하는 게 가장
필요한 방법인 것 같고요. 조만간 백신이 나오고 어제 또 뭐 셀트리온 뭐 치료제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올 겁니다. 결국은 비행기 안 타고 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동차 타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공 물류라든지 이런 산업에 이제 무조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선이 될 겁니다. 근데 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개선될 거니까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를 해야 되냐? 가장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쪽 이쪽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항공을 보시는 게 가장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단기 변동성이 있어서요. 타이밍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략 마무리 좀 할까요? 관심 섹터하고요. 네. 똑같습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린 그대로요. 외국인이 사는 경기 민감주.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가 살아날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보면요. 뭐 화학 섹터라든지 이런 쪽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는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명확하게 이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 보셔야 되고요. 성장주나 중소형주는 약간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러면 이 부담을 넘으려면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연말에 또 개인들 매도 물량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반도체, 화학, 금융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 함께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마켓 인사이드 시장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